2024년 8월 이제 30일 저녁 시간을 지내면서 왠지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오늘 하루를 사실 공식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이런 날은 뭘 할까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 이제 8월 말일에 이제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이제 내일이 이제 말일이니까 아마 이제 세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도 좀 가보고, 그리고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이제 볼 사람 있으면 또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시내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를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지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침에 일단 일찍 나가서 나가는 길에 이제 복지관에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들리니까 이제 뭘 하기 위해서냐, 점심 먹으려고. 점심을 복지관에서 먹으면 이제 아주 저렴한 값으로 영양사가 이렇게 지어놓은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복지관에서 3,000원짜리 이렇게 영양사가 이렇게 해놓은 그 밥을 가끔 이제 먹을 기회가 있어 먹을 때면 여기 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 뭐 식당에 가서 뭐 있지 12,000원 뭐 보통 요새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먹어보려고 하면은 복지관 식사 값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가성비도 있고 영양도 균형 있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복지관에 가서 밥을 한 번씩 먹어보려고 하면 시간대가 잘 맞질 않거든요. 잘 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없는 날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보러 갈 때 이제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이제 노년의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관을 지어놓고, 우리나라 이제 이런 복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하러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요즘 젊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이제 모든 제도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오랫도록 이제 그 어려움이 없이, 국가 경제가 어려움이 없이 이런 노령 사회를 향해서 좋은 제도와 이런 시설들을 꾸준히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쨌든 제가 오늘은 점심을 이제 그 복지관에서 먹으려고 시간을 맞춰서 이제 걸어 내려갔어요. 걸어서 내려가는데 사실 좀 게으름을 피우고 하다가 조금 시간대가 좀 늦어져서 시간 안에 먹을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은 되었지만, 또 내려가다가 이제 또 차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또 태워줘서 또 시간을 한 20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그동안에 이제 다른 일로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지냈던 그런 분을 이제 그 복지관에서 오늘 만났어요. 그래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런 이제 또 인사도 했고요. 그 식사 끝내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내가 그 계획을 꼭 가야 할 곳은 이제 복지관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은행에 들려서 이제 그 세금 같은 이런 거 혹시 있나 이런 거 확인해보고, 또 그리고 이제 또
통장에 이제 이렇게 뭐 은행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이제 혹시 빠진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여신 관련 이런 것들이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 보이스피싱 당할 때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내가 돈이 없으면 뭐 그런 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렇게 그 대출을 막 받아간대요.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이렇게 많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출을 받아간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뭐 신고를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업무 그런 걸 가서 좀 하려고 은행에 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복지관에 식사를 하고 이제 복지관에 조금 이제 양치질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은행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은행에 가갖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제가 진짜 이제 세금을 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까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했냐. 이제 가서 이제 그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약간의 이제 이제 좀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 좀 있었어요. 뭐 그렇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은 금액, 여기 보통 예금에다 이렇게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여유로운 금액이 이제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이거 한 달이라도 이제 그 쓸 돈이니까 그냥 놔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한 달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 이제 보통 요새는 이렇게 돈을 쓸 때 이제 다 나갈 돈이지만 보통 뭐 몇 개월 이렇게 뭐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뭐 10개월씩 무이자 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그 돈을 써야 할 돈이지만 이제 몇 달 동안은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돈, 그런 돈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요새는 금리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이라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금융기관에 있는 이제 아가씨가 이제 제 번호를 불러서 제가 이렇게 딱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제 무슨 업무를 하러 오셨어요? 뭐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내는 건 깍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거 통장에 있는 그 보통에 있는 통장을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정기예금으로 좀 해놓고 싶다. 그래서 한 달 이자가 뭐 몇 프로냐 이렇게 했더니 한 달 이자는 정기예금 2.7%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이제 그냥 1000만 원을 만약에 둔다 그러면 얼마인지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한 달 이자가 2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달씩이나 그렇게 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지난달에 한 달 정도 그렇게 놔둔 거 그러면 11만 원 손해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또 무심히 그냥 또 지나가죠. 그러면 그거 한 달 정기예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아가씨가 이제 계산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500만 원 내가 혹시 모르니까 500만 원을 3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나눠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통장을 만드는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게 이제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19,000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1000만 원에 19,000원이래요. 그래서 어찌나 우습든지. 그래서 제가
그렇죠. 어쩐지 그렇게 그 이자가 많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 아가씨한테 사실은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그렇게 해간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서 이제 그 여신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사실은 왔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찾아보더니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해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은행마다 다 가야 한다던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냥 금융기관 전체 다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이제 그런 제도가 또 생겼나 봐요. 이제 한꺼번에 또 이제 온 은행 금융기관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가씨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내가 저도요 금융기관 15년 근무했었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 근데 거기 그렇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이자가 얼마인지 이렇게 하는데 숫자 자릿수가 그렇게 틀리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우리 둘이 웃었어요. 그냥 둘이 웃었는데 내가 이제 그 보이스 피싱 그것도 경찰도 당한대요.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 당할 수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거 해놓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참 이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참 이런 이야기거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앞에 이제 가방집이 있는데 이제 그 가방집에 있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사귄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뭐 언니 언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카톡으로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 소리를 안 들으면 궁금하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지나가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볼 때마다 막 살이 쫙 찌니까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생각하는 게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갖고 어때 언니 그냥 뭐지 몸이 진짜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 진짜 그러는데 볼 때마다 더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내가 이제 맨날 자유롭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그냥 또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살 좀 빼. 그 예쁜 얼굴 옛날에 예쁜 얼굴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려서 그 남편이 이 친구를 이렇게 그 결혼할 때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서 싶었대요. 그렇게 이뻐서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만해졌으니 오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좀 건강 관리 좀 해. 근데 그렇게 그냥 뭐 있지 이렇게 응? 뭐 먹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갖고 오늘은 칼칼한 게 먹고 싶어. 오늘은 단 게 먹고 싶어. 그러면서 그걸 막 마구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네 몸이 그렇게 쓰레기통이냐? 자꾸 왜 몸에다 그렇게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정색을 하고 막 말을 하면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또 오늘도 한창 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해봐서 소용없어요. 또 조금 있으면 당 수치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거 피 뽑아서 그거 보면서 또 오늘 또 있지 그냥 배가 고파서 저녁에 들어가서 막 먹어버렸다고 막 그러고 또 이제 가게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게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거 뭐 짬뽕이 먹고 싶은데 먹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짬뽕 면을 그냥 막 먹어버렸대요. 막 이게. 그럼 저는 너무 답답해갖고 왜 그렇게 해? 그러지 마. 건강 관리를 해. 그래야지 오래오래 같이 살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이제 그냥 또 거기서 한참 또 이제 얘기하다가 또 돌아서 이제 또 갔는데 또 이제 어디 이제 이렇게 건강기구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인데 10년씩 정말이지 건강기구를 거기서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또 한참을 이제 건강기구 체험하는 곳에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또 체험을 4가지를 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할 때는 거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쉬고 나오고 이렇게 해도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주로 이제 목사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전도를 뭐 전도지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를 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친구도 사귀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하고 생활 전도하는 거죠. 이런 걸 하루 지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러다가 거기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이제 특히 그동안에 한 5, 6년 또 애국 운동하는데 사람들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거기 가서 좀 쉬면서 또 필요한 물건 있으면 구매도 하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런데 몰라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친구를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거기 그 실장이 저한테 매일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진짜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거기 안 가면은 이제 이렇게 거기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보내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시라고 늘 못 가도 꼭 이제 그렇게 그걸 보내와요. 근데 이제 늘 있지 그렇게 보내오니까 이제 제가 늘 또 전화 오면은 또 이제 상냥하게 저도 이제 뭐 가서 전도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려면 누구든지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람도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면 잘 받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 친구가 조금 저한테 좀 이렇게 서운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바쁘고 그럴 때 전화가 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단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냥 또 급한 일이 생기고 또 옛날 같지가 않아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싹 긁어놓고도 이제 바로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그런 일이 자꾸 몇 번 있으면 이제 마음이 서운한가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가도 옛날 같지가 않게 조금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제 약간 마음이 이제 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가면 내가 이제 어째서 내가 전화를 못 받았다 막 이런 이제 섭섭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오늘 이제 거기 가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나 오해하지 말라고 너가 그렇게 전화하는 거 내가 일부러 그렇게 다 끄는 거 아니다. 내가 이제 전화를 해주려고 했는데 못 해줬다. 막 이런 변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먼저 갔군요. 그 다음에 은행을 간 거야. 은행 마감 시간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은행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안과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선글라스를 이제 요즘에 이제 실내 이렇게 좀 쓰고 이제 그 이렇게 유튜브를 자꾸 보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눈이 자꾸 이제 침침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또 뭐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불빛이 많은데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써요.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눈이 부셔요. 좀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는데 안과에 이제 혹시라도
뭐 백내장, 뭐 녹내장 이런 거 왔는지 나이가 먹으면 이런 것도 좀 가끔 봐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제 눈이 이제 한쪽이 조금 충혈이 됐었는데 안과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안과를 좀 들어봐야겠다. 안 그러면 못 가거든요.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또 안과도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1년 만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눈은 이상이 없다. 이제 그 조금 이제 시력이 좀 나빠지는 거는 약간 침침해지고 하는 건 이제 노안이 와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좀 침침하게 보이고 약간 덜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으라 그 얘기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웃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농민이라 그 이제 그 쌀을 이제 1년에 쌀을 10kg 쌀을 한 4포 정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그 1년에 혼자서 그 4포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이제 내가 갖다 놨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 쌀을 갖고 가라고 먹으라고 이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은 생각해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갖고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차에다가 그냥 싣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쌀을 갖고 오려면은 제가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택시를 자주 타기는 하지만 택시 타는 시간이 은행 시간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받아갖고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요량으로 이제 6시쯤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겠다. 그럼 그거 받아갖고 들어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들고 갖고 올 이유가 없이 그냥 가까운 그 이제 사는 친구 집에다가 이제 그걸 주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먹을 쌀이 이제 필요하니까 내가 이제 그 딸한테 오라 그래갖고 은행에서 거기서 이제 농협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이제 쌀을 한 포를 그 친구 집에 갖고 가면서 내가 너 이거 갖고 가고 그리고 나에게 페트병으로 이제 3개만 주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농협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그 쌀 줘서 보내고 나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2정류쯤 왔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그 태블릿을 사려고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이제 한 6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이렇게 얼얼한 느낌이 든다 할까?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터 서비스를 갖고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어쨌든 좋은 핸드폰을 이제 바꿔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신 이제 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쓰는 통신 요금으로 쓰는 이 그 핸드폰을 그냥 쓰고 싶은데 통신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바꾸게 되면은 핸드폰 내가 이제 한 달에 통신비를 지금 이제 29,000원씩 쓰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 와이파이 쓰고 그리고 29,000원짜리 이제 알뜰폰을 쓰는데 KT 알뜰폰을 쓰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야 통신사를. 그러면은 요금이 거의 막 있지 싸게 해봤자 89,000원, 뭐 10만 원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기값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조금 들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이제 가성비 있는 이렇게 기기 구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신사에 가보니까 통신사가 그 기기 값을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할부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익금을 내고 또 통신 비용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기계를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이제 그 태블릿을 보급형을 하나를 사고 그 집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로 그걸 보고
유튜브 같은 이런 거 볼 때는 좀 크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로만 이제 이 전화기를 그냥 쓰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삼성 그 센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전자랜드도 가보고 뭐 또 뭐 하이마트 이런 데도 가보고 또 삼성 이렇게 뭐 프라자 이런 데도 가보고 그래서 비교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고객은 별로 돈이 안 되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설명을 제가 다 이제 정확하게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게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근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젠가 이렇게 갔는데 그 직원이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는데 좀 많이 짜증이 난 상태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가 짜증난 고객이 안 되게 그냥 물건을 그냥 태블릿 이제 보급형 그거 비싼 거 살 거 없이 비싼 거는 막 이제 100만 원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급형 사야겠다. 100만 원이 뭐예요? 그리고 핸드폰도요. 제가 이제 뭐 요새 나오는 삼성에서 나오는 최신형은요. 198만 원, 220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막 이 통신 요금 이런 걸 막 갈아타게 하면서 그 요금 다 내면서 그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 전화기 하나 쓰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내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쓸데없는 돈을 안 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는 걸 굉장히 전략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뜰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쓸 것인가 계산해 보다가 결국은 이제 태블릿 그거 보급형 이걸 사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제 막 정보를 슬쩍슬쩍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물어봐도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고 그래갖고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를 삼성 태블릿 S9 FE 이 모델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도 이제 큰 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태블릿은 이제 쓰다가 용량이 모자라면 뭐 S 뭐라 그러지? 그거 뭐 이렇게 조그만한 거 보급 뭐 있어요. 그거 끼우면 된대요. 그거 갈아 끼울 수가 있대요. 근데 굳이 그거 있지 기가 큰 거 사기 위해서 15만 원인가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즈가 약간의 사이즈가 그 이제 태블릿이니까 들고 다닐 때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큰 거, 조금 크면서도 무게가 가벼운 거 이런 사이즈 때문에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해보니까 와이파이 전용 이렇게 해갖고 금액 53만 원인가 이렇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결국은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진짜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직원이 정말 있지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만 진짜 미안한 얼굴 기색을 하고 내가 이제 그냥 하나씩 물어보는데 아마 내가 어제 그제 가서 그걸 물어보는 걸 봤나 봐요. 그래갖고 오늘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걸 샀으면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급형 이제 제일 비교를 해갖고 53만 원짜리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막 120만 원 막 이렇게 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한테는 그게 맞다고 이렇게 하면서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8월 말일까지 그것이 할인 들어가는 게 8월 말일까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일까지 내가 그걸 살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막 또 내일인데 내일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내가 그걸 이제 구매를 하고 오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구매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 8월 어차피 지금 구매를 해갖고 신청을 해도 이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 내일 모레 이제 그 추석 기간 며칠 전 그게 뭐라 그러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벤트 그런 거 하는데 그때 구입을 하면은 이 가격으로 사면서 정품 그 배터리 충전용 배터리 정품 그거를 끼워준대요. 그러면서 그것도 정품 살라 그러면 25,000원인가 얼마 그러는데 그때 그거 주니까 그때 사면 어떠냐고. 이틀만 더 기다렸다 그거 사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9월 1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9월 2일 날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이제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갖고 오는데 이제 집에까지 내가 그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택시 타면은 거기서 택시 타면 한 9,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 사람들 만나고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제 그때쯤 되니까 막 7시 넘었잖아요. 7시 반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집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밥을 해서 먹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먹고 싶은 이제 음식을 택시값으로 사서 먹고 올 것인가? 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 그래 좋아 이제 조금 걸어 오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그러고서는 거기서 이제 좀 걸었어요. 약간 걸으니까 지나오다가 그 맨날 내가 가는 그 이제 낙지 덮밥을 파는 집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내가 가고 싶어도 그 집이 이제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집 아줌마, 주방 아줌마 또 거기 서빙 아줌마 그 아줌마가 이제 거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가도 저를 기억하고 너무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또 굉장히 반가워하니까 이제 왜 그러잖아요. 가게가 가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인은 맹숭맹숭 그러면서 불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있지 기억해놓고 내가 거기 어쩌다 가는데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 집이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 굉장히 애매해서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그 집을 잘 못 가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어도 이제 거기를 가려면 시간을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가지는데 오늘 이제 제가 글로 지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세상에 그 집이 없어지고요. 거기 명잔의 낙지집인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 양평 해장국집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집은 없어졌는데도 그 아줌마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 양평 해장국집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뭐 여기 명잔에 거기 낙지집 였는데 그랬더니 벌써 3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랬냐고 그러면서 얘기 좀 이렇게 좀 하면서 근데 나올 수가 있어야죠. 저는 해장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안 먹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썩 즐겨하진 않아요. 근데 들어갔으니까 이제 먹었어요.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제 그냥 기분 좋게 맛있게 그리고 이제 신장 개업을 한 집이라 이제 고기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천엽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넣고 깨끗하게 이제 뭐 이렇게 콩나물 국밥처럼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든든하게 잘 먹어서 또 그거를 또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걸어서 사실 우리 집에 입구에서 걸어 올라오는 것도 한 25분 걷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평지지만은 걷는 만큼 올라오는 만큼 더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버스를 타고 이렇게 또 걷는 것이 그래서 택시 안 타기 위해서 내가 걸었는데 그런 생각에 이제 걸어서 이제 그 거리를
버스로 한 4정류쯤 될까? 거기를 걷고 또 이제 산길을 걷고 이렇게 해갖고 저희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걷고 올라와서 집에를 들어오니까 9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내가 한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찍은 동기가요. 이제 이거를 이제 걸어오면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제 유튜브 쇼트를 찍어 놓은 것 속에 제가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오후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10월의 멋진 오후 날인가? 멋진 날인가? 10월의 오후 멋진 날인가? 뭐 하여튼 있지, 그런 제목의 김동규 씨 바리톤인가? 김동규 씨가 하는 그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 곡이잖아요. 그거를 오래된 옛날에 어떤 저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그 음악을 녹음을 해갖고 저한테 보냈는데, 저는 그 김동규 씨 그 사람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 가수가 바리톤 가수가 부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 곡은 정말 있잖아요. 종일 들어도 그냥 그 왠지 모르는 이상한 그런 감성을 불러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날 멋진 오후, 뭐 10월 오후 어느 멋진 날에 이거를 제가 쇼트를 찍어갖고 거기다가 그 음악을 세팅을 해갖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그 곡을 제가 그 소절 앞절 1분 동안 나오는 그 요절을 계속 듣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산길을. 그렇게 올라왔는데 기분이 그냥,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올라오면서요, 그 노래가 안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 가수가 부르는 그 곡이요, 그 음정을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불러보고 또 해도 안 돼서, 야, 진짜 나는 음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소절은 너무 안 되고,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여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소절을 이렇게 막 있지 따라서 막 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눈을 뜨는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은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이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쭉 하면서 허밍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바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이런 내용의 그런 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이제 가슴 뜨겁습니까? 얼마나 이제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올라오는데요. 감성이 얼마나 좋은지. 왜 인간은 그런 이제 이렇게 감성을,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매일 빌립보서를 한 장씩, 한 권을 매일 읽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는데, 저는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그냥 따뜻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빌립보서 말씀 얼마나 좋은지.